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의 팁. 오늘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로. 유독 힘든 날들이 있다. 그런 날들을 없앨 방법은 없다. 그저 오늘은 유난히 힘든 날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침부터 하루가 쉽지 않음을 예감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쳐갈 즈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틀고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온다면 잠시나마 위안을 받는다. 힘든 날들이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은 좋은 날이 온다. 똑같이 힘들어도 그날은 집에 돌아가는 라디오에서 내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음악이 나오는 날도 있다. 똑같은 일들로 채워진 날이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큼은 덜 힘든 날도 있고 그래도 수면은 편안한 날이 있고 밥이 맛있는 날도 있다. 그렇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것들에 기대어 나아가다 보면 힘들다기보다는 좋다고 할 만한 날을 다시 만나게 된다. 사람이 참 나약한 것이 너무 쉽게 오늘의 문제를 삶 전체의 문제로 돌리곤 한다는 점이다. 오늘의 나쁜 기분 때문에 내 삶이 통째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며 이 삶이 누군가 혹은 어떤 선택 때문이라고 탓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면 과거의 어느 나날이 꿈처럼 피어오르고 마치 그 시절 이후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버린다. 그런데 착각이 거듭되고 그런 오늘들이 반복되다 보면 착각이었던 것이 확신이 되고 탓하던 것이 진실이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오늘의 문제는 그저 오늘의 문제로 남겨두고 잊어버리는 일이 때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지나가 버릴 테지. 모든 삶에는 이런 나날이 있기 마련이지. 모든 인생에는 이런 구멍 같은 오늘들이 있지. 세상 모든 삶에는 이런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감내하지 않으면 삶은 더 손쉽게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다. 어떤 삶에든 힘들고 기분 나쁜 나날이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기억하며 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제는 힘든 날이 있어도 예전처럼 삶이나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습관은 거의 없어졌다. 그저 오늘은 꽤나 힘든 날이구나 생각하고 말아버린다. 요 며칠은 꽤나 어렵구나. 하지만 며칠 뒤면 또 푸른 하늘이 드러나고 좋은 기분과 활력이 흐르고 오늘을 무척 아름답게 느끼는 순간이 올 테지. 그것을 모르지 않으므로 힘든 날을 힘든 대로 그저 살아내려 한다. 2. 함부로 합리화하지 않는다. 삶이란 끊임없는 합리화의 과정이겠지만 시기나 피해의식을 합리화하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합리화는 보통 나에게 시기, 질투, 열등감, 피해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그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문제는 그런 상대를 굳이 비난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나 자신에게 있었다. 물론 삶의 모든 순간에 자책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일련의 감정들 앞에서는 다소 멈추어 볼 필요도 있다. 그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 그를 견딜 수 없다면 마주하지 않으면 된다. 그가 옳지 않다면 더 진정한 기준에 관해 고민하면 된다. 하지만 그가 내게 질투나 피해의식 따위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비난의 순간에 우리는 삶에서 이탈된다.
실제로는 나의 삶과 무관한 그의 존재가 단지 참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보통 시기, 질투의 대상은 내 삶 속에 속해 있지 않다. 내 삶 속에 속해 있지 않은 누군가가 내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은 사실 그를 통해 내가 내 안의 어떤 부분을 마주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나를 뒤흔드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상기된 내 안의 오랜 병이 나 자신을 찔러대고 확인시키며 괴롭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된다. 누군가는 그를 비난하지만 누군가는 자기 안에 골마터져 있었던 어떤 부위를 돌아본다.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자극적인 쾌감을 줄지언정 그 부위를 치유하지는 않는다. 반면 그 부위를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 상처를 만들었던 기준을 재검토하고자 할 것이다. 나는 애초에 왜 상처를 입었나? 어떤 기준으로 병들었나? 어떤 평가와 편견이 나를 골마터지게 만들었나를 다시 생각할 것이다. 시기와 질투,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와 안착하는 일이다. 그런 감정들이 우리가 복무해왔던, 우리가 복종해왔던, 그래서 우리를 괴롭혔던 기준들을 알게 한다. 그리고 그 기준들을 마주하여 수정하고 이겨내어 새로운 기준을 만들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새로운 기준은 새로운 삶을 만든다. 그렇기에 질투나 피해의식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역으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 수 있다. 마치 내 안의 병을 알게 해주는 단서처럼 그 감정들을 활용하면 이제 우리는 그로 인해 누군가를 증오하고 비난하며 험담을 늘어놓기보다는 그를 통해 나 스스로 더 나은 인간이 될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3. 타인의 평가는 신뢰하지 않는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타인의 평가는 신뢰하지 않는다. 다른 방면에서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는 여러 가지 평가만큼은 늘 보류해 두고자 한다. 대체로 나는 직접 찾아보고 알아보고 고민해보지 않는 한 평가는 마음속 한켠에 넣어둔다. 아무리 식견이 있는 사람이 그것이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라고 비판하거나 찬양해도 그의 평가는 걸러진다. 다만 많은 이가 나쁘게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정도 혹은 좋게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만한 호기심 정도만 가질 뿐이다. 이를테면 특정 종교나 정치인에 관해 많은 이가 비판을 하고 나쁜 것이라 단정짓더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관해 깊이 몰두해 보지 않는 이상 그것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정도로만 내 안에 새겨져 있을 뿐 그것이 진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려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발휘하여 그 문제에 몰두해 봐야 한다. 그런데 그런 관심조차 잘 생기지 않을 때는 영영 평가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둔다. 당연히 그에 따른 언행을 할 필요도 없다. 상대가 아무리 상식선에서 동의를 구하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말아버린다. 타인의 평가를 답습하는 것은 내게 스스로의 존엄을 내다버리는 일처럼 느껴진다. 진정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텐데 나는 그중 하나가 가치 판단 혹은 가치 평가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취향이나 평가에 관해 과도하게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다. 언제나 그래왔다.
오히려 반발심이 들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추앙하는 어떤 것에 관해서는 되레 그것이 비판받을 지점을 고민하게 되곤 했다. 그러한 신중함으로, 구체성과 예민함으로 스스로가 보다 정당한 가치 기준에 편입되기를 바랐다. 온전히 나쁜 것, 온전히 좋다고 말해지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그리고 어느 정도 세상에 대한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것이 삶에 대한,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다. 나는 나의 가치 평가를 누군가에게 잘 강요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러한 표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강요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혹은 가치 평가를 할 때도 이것은 결코 절대적인 취향이나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의 취향이자 기준일 뿐이라는 걸 강조하곤 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말하고자 하며 늘 동의할 사람만 동의하라는 생각으로 이야기한다. 요즘에는 온통 타인의 평가로 세상이 넘쳐나고 있다. 그것을 쫓아가기 바쁜 시대이다. 여행을 떠날 곳, 맛있는 것을 먹을 곳, 이번 주말에 볼 영화, 오늘 저녁에 볼 드라마, 지지하거나 싫어해야 할 정치인, 배제하거나 혐오해야 할 집단과 사람들, 함께할 반려자나 터잡고 살아갈 동네까지 온통 타인의 평가로 뒤덮여 있다. 보통 남이 좋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면 중간은 간다고들 하지만 나는 스스로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거의 어떠한 확정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 부단히도 떠내려가는 삶, 타인의 평가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되어가는 자아, 나의 얼굴, 내가 지켜야 할 사람과 살아가야 할 시간들에 관해 타인의 평가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일은 별로 없다.